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코로나 백신이 영국에부터 이제 시작이 될 모양이에요. 영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는 그런 걸 맞을 텐데, 백신을 맞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누가 우선이냐, 누가 우선이냐,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영국은 일단 뭐 안전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 영국의 여왕부터 부터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순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의료인들이 먼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영국의 여왕이 그 엘리자베스 2세 그분이 먼저 이제 아마 안전하다, 이거 맞아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분이 아마 먼저 맞을 것 같고, 이분이 1926년생이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뭐냐, 26년이면 거의 100살에 가깝네요. 그죠? 100살에. 대단하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맞아보고, 그다음 이제 뭐 백신이 순차적으로 보급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마 중증 환자와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의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먼저 맞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활동성이 많은 청년들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가 왕성하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젊은 층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어떤 사회적인 경기도 돌아가니까 아마 그분들이 맞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백신이 나왔다는 자체가 희소식인 거죠. 자, 내 인생을 좌우하는 첫 직장, 제대로 선택하자. 평생 직장은 없어졌지만 첫 직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오리형 인재인가, 독수리형 인재인가. 오리형 인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안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인재고, 독수리형 인재는 보다 높이 멀리 내다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예요. 이제는 평생 직장도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길어봤자 30년인데 일을 해봤자, 그리고 나머지 60세부터 앞으로 100세라고 그러면 40년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장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정말 오리용 인재보다는 독수리용 인재가 낫죠.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무데나 붙고자 하는 그런 취업보다는 미래를 보고 회사에 올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 직장은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10년 후에 대박날 회사를 찾아야 한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 산업의 미래 전망, 경쟁적인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지 여부 배우는 게 중요하다.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 흔들리지 말고 회사가 미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점쳐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 근데 진짜 보잘것 없었잖아요. 누가 이 회사가 발전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회사들은 잘 버텨왔는데, 웅진이나 동양이나 STX 같은 이런 선박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잘 견뎌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현 시대에 맞게 회사들이,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회사들은 다 도태가 돼요. 그러니 어디든 돌아가자는 생각보다는 내 미래를 담보해줄 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여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독수령 인재처럼 보다 높이 멀리 보려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는 독수령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자꾸 외치는 것이다.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취업 전략 3단계.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내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신이 갈 길이 명확하면 다행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진로 설계가 필수예요. 진로 설계. 이때 마케팅 기법의 리서치 과정을 참고해보자. 리서치 말 그대로 조사. 리서치 잘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조사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기가. 그죠? 그것들을 잘 분석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조사가 끝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회사를 어떻게 이제 기업의 물건을 받고 파느냐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분야고.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취업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았는가. 잘 정리를 했죠. 자신이 목표한 기업을 향해 자신이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해가는 과정 역시 과학적인 단계를 밟아야 성공한다. 그래야 자신이 이 회사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고 면접관을 설득시켜 합격증을 거머쥘 수 있다. 이제부터 취업전략 단계별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취업전략 1단계 리서치 산업 기업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업의 문은 정해진 공부를 잘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다. 가고 싶은 회사보다 자신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리서치가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미래지향적 기업과 직군을 선택할 기준. 먼저 미래의 비전. 회사가 미래 비전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적성이나 성향이 맞는 건지, 기업 문화, 대외적 이미지, 정봉, 기업 문화가 좋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지, 그다음 경영 실적이 있는 건지, 복리후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직업과 직군을 선택하지 못하고 번지르한 겉모습을 선택한다면 자칫 사양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일찍 퇴출하게 되죠. 퇴출당하게 되죠.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10년 후 크게 성장할 회사를 고르자. 그래야 개인의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생 나를 먹여 살릴 기업과 직군을 선택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을 선택한 후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을 3개만 추려보자.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들 기업에 대해 기업 현황과 실적 전망을 꾸준히 챙겨보길 바란다. 다음은 선별한 3개의 기업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뭐 이런 데를 한번 보는 거죠.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린 후 분석하자. 만약 혼자서 기업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스터디를 꾸려도 좋을 것이다. 영어 스터디도 좋지만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스터디도 각국적으로 추려보기를 추천한다. 직무 선택을 목표로 전략을 세울 차례다. 이것도 기업이 원하는 신입사원은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무에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직무 이해도가 높아서 실무를 능숙하게 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회사라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죠? 이거 대해서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지원을 수십 군데 했는데 뭐 합격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전공 이공계인지 인문계인지 따라 직무도 달라진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제조기업과 공장이 많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갖고 있는 이공계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다.
반면 인문계 출신은 전공 지식보다 기획과 소통 관리 능력이 주요 역량이며 인사, 총무, 기획 부서나 영업 전략과 지원, 마케팅 부서에 채용된다. 이공계 전공자에 비해 채용 인원 수 자체가 적다. 자, 인문계에서 하는 것들, 우리는 참 예체능이라 특수한 경우만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특수한 경우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생산관리 직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인기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부족한 소통, 감성, 서비스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다. 이공계열은 그 선호하는 부서가 보통 연구소 같은 데가 많이 원하잖아요. 연구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좀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내가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는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끝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수습이 끝나고 아니면 인턴으로 끝나고 하든지, 그러면 그때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끝없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는데 취업하는데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에게 큰 뭐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뭐 편입을 하든 또 취업을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고 회사를 분석해서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좀 더 잘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득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인간관계가 좀 굉장히 좋으면 언젠가 그 사람이 아쉬울 때 나한테 연락이 와요. 서로가 분명히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게 안 되면 불편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이제 많은 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취업이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근속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회사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매일 뭐 인턴만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이제 쭉 만들어 놨는데, 자기소개서를 제가 쓰라고 했을 때 왜 나를 채용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소리를 보내도 2분 4초인데.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튼 졸업 잘 하시고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